이 영화는 주인공이 지하철을 놓쳤을 때와 탔을 때 두 가지 삶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지하철을 놓친 주인공은 강도를 당하고 응급실까지 가게 됩니다. 반면 닫히는 지하철 문을 비집고 탔을 때는 멋진 남자를 만나죠. 한순간의 선택은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곤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보며 그가 만약에 법무장관 자리를 사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가족의 여러 의혹이 언론에 추적당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내와 동생이 구속돼 법정에 서지도 않았고 본인 역시 검찰에 소환될 일도 없었겠죠.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야당 시장을 겨냥한 하명 수사 의혹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 가족의 비범한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혹의 무대가 모두 그가 이끌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수석 비서관 중에 누가 가장 세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민정수석이라고 할 겁니다. 권부 안에 권부라는 얘기죠.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까지 힘께나 쓴다는 기관 사람은 다 모여있는 곳이고 권력의 운명을 결정할 온갖 정보가 시시각각 쌓이는 곳입니다. 그 감시망에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이 야당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된 여당 후보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고 경찰 수사 책임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석연치 않은 그림의 한가운데 조국 전 수석이 등장하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낼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선거 개입보다 더 위험하고 엄중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의 길목에 조국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스스로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진실게임 시즌2였습니다.